안녕하세요. 실제 소비자 입장이면 어떤 걸 궁금해할까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질문을 만들었고 그 질문에 응답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외관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외관은 일단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부터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하얀색 보이시나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마이크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유심 넣을 수 있고 SD카드 확장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 버튼은 전자잉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면 잔상이 나와요. 그래서 잔상 남지 말라고 한 번씩 버튼 눌러주면 리셋되면서 잔상이 다 지워지는 기능인데 이 버튼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이어폰 단자겠죠? 이것도 역시 마이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C타입 단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강조하는 이 볼륨 버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하죠. 그리고 이게 전원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뒤는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제 지문 인식. 이 정도로 일단은 좀 맞추면 될 것 같고, 두 번 크기는 어느 정도로 커요? 개봉기를 보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약간 놀랐어요. 뜯다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크네 이렇게 좀 멍 때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인지 제가 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갤럭시 노트 20 A5 제품 이렇게 세 개를 좀 비교하겠습니다. A5 제품이 갤럭시 노트 20이랑 비교하면 이 정도 되는데 폭은 비슷하고 높이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갤럭시 노트 20이랑 비교하면 폭도 넓어지고 높이도 커졌어요. 이것도 이제 A5랑 비교를 또 한번 해볼게요. A5랑 비교해도 이런 느낌이라는 거 참고로 아시고요. 뒤에도 한번 봐드릴게요. A5랑 비교할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20이랑 비교할 때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펙을 동시에 비교해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스펙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결론만 얘기하면 셋 다 그냥 비슷합니다. 두께는. 스펙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A7 같은 경우는 가격 먼저 보면 가격이 한 403달러가 돼 있는데 이게 환율로 하면 44만, 중동닷컴에서 직구로 거의 40만원 정도 수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A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네이버 검색해보니까 24만원, 25만원, 26만원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좀 싸게 하면은 22만원까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A5 프로 제품인데 30만원 정도 수준? 30만원부터 좀 시작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출시일이 이거는 정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년 12월에 나왔고요. A5 같은 경우는 정확히 1년 전이네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죠? A5 프로와 CC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20년 12월에 나왔으니까 21년 4월에면은 A7 프로 버전이랑 A7 CC 버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액정 크기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5.84인치고 이거는 6.7인치입니다. 이건 278 ppi, 그리고 이건 300 ppi. 그래서 이게 액정이 조금 더 커졌지만 PPI가 조금 올라감으로써 어쨌거나 그 화소수 차이는 크게 체감되는 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CPU 항목인데 CPU는 어쨌거나 수치로 보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CPU에서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옛날 정보일 수도 있는데 A5를 구매할 당시 이건 퀄컴이었고요. A5 프로로 가면서 중국에서 만드는 여기 UNISOC라고 되어 있는 이쪽 칩으로 바뀌었거든요. 퀄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루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좀 되어 있는데 퀄컴 칩이 아닌 것들은 그런 게 그 당시에 안 됐어요. 요새는 또 기술 자본이 생겨가지고 또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차이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OS는 안드로이드 이제 10.0, 9.0인데 A5 프로도 10.0이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죠. 램은 6기가로 더 높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내부 저장은 128기가로 이전번에 용량 장난치지 않고 한 번에 크게 나왔어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외부 저장 같은 경우에는 256기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 카메라는 1600만 화소, 그리고 이제 얘는 500만 화소. 소폭 좋아졌어요. 배터리는 이제 4770으로 상대적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크기 얘기하는데 이제 가로 세로야 인치만큼 커진 거고, 두께가 A5가 되려 얇아요. 그리고 보면은 A5 프로로 가면서 1mm 정도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7은 9mm네요. 그리고 무게도 당연히 221g으로 무거워졌죠. 그리고 네 번째로 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속도 좀 비교 시연 영상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디북스 앱을 기준으로 해서 색이 넘어가는 기준 보겠습니다. 이제 속도 비교를 하겠습니다. 리디북스 기준으로 지금 했고요. 똑같은 책에 똑같은 페이지를 해놨습니다. 좌측부터 A7, A5, 그리고 노트 20.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손으로 누르는 거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번 할 테니까 대충 감을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서핑을 한번 해봐야겠네요. 일단 3개 사이트 일단 똑같은 검색어를 해서 나온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아래로 해도 서로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할 게 그 전자 잉크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서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세팅할 수가 있는데 전 둘 다 스무스 버전으로 했습니다. 클리어, 밸런스드, 스무스, 스피드가 있는데 스피드는 가장 빠른데 잔상이 많이 남아요. 스무스는 이제 두 번째로 빠르지만 잔상이 조금 남고, 밸런스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스피드는 빠른데 잔상이 많이 남고, 좌측으로 갈수록 잔상은 하나도 안 남고 화면이 깨끗해요. 대신 엄청 느려집니다. 저는 스무스 버전으로 했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면은 클리어 모드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 잠시 빼고 보이시나요? 깨끗하긴 한데 엄청 느리죠. 클리어 모드를 했을 때는 속 터집니다. 사실상 쓸 수가 없고요. 잘. 그 다음에 밸런스드 모드로 하면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도찐 개찐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무스 버전으로 했을 때입니다. 확실히 더 빨라졌죠? 이것끼리만 비교해보면은 A7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피드 버전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빠르죠? 잔상은 별로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잔상이 별로 안 생겨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영상을 물론 보실 사람들은 잘 없겠지만 영상 보거나 할 때는 좀 잔상이 생기긴 합니다. 많이 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스무스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징동닷컴 하나 둘 셋.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감이 오시나요? 하나 둘 셋. 조명은 두 개 다 최대로 밝게 해보겠습니다. 약간 잘렸네요. 충분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도 비교 드리려고 했는데 음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음질은 제가 똑같은 영상 기준으로 해서 A7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A5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watching me? Do I look dashing? Nobody says dashing. James Bond says dashing. You think you're James Bond? I could be James Bond. Got Connery's swagger. Definitely Daniel Craig's physique. 자, 이렇게 됐고 A5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Watching me? Do I look dashing? Nobody says dashing. James Bond says dashing. You think you're James Bond? I could be James Bond. Got Connery's swagger. Definitely Daniel Craig's physique. 어떠셨나요? 지금 충분히 좀 샘플 영상에 도움이 됐을까요? 이 정도에서 이제 제가 추가로 또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 질문입니다. 비교는 끝났고요. 일단 보게 되면 일단은 글로벌 롬이 나온다는데 기다릴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글로벌 롬이라고 하면은 구글 플레이어가 되는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스마트폰이 지금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용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어가 되지 않고 중국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 롬이 나오게 되면은 구글 플레이도 깔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핸드폰이 된다는 건데, 글로벌 롬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진짜 실제 핸드폰으로 쓰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글로벌 롬으로 추천을 해요. 글로벌 버전으로. 근데 이제 나는 이걸 메인 폰으로 쓰지 않고 순수 이북 리더기 좀 관점으로 보려고 한다. 그 정도 성능을 좀 기대한다면은 지금 걸로 해도 사실 크게 무방하다고 봅니다. 물론 구글 플레이 앱이 되면은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적어도 오로라 스토어죠. 어쨌거나 이거를 통해서 그 이북 리더기나 영상 같은 거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론을 짓자면 메인폰으로 실제 핸드폰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은 글로벌 버전을 기다려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중국 버전 사셔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A5랑 A5 프로랑 뭐 A7이랑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걸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개취인데 나는 그래도 핸드폰을 평소에 큰 핸드폰을 써. 나 액정 큰 게 좋아 라고 하고 이걸로 가는 거고요. 액정 큰 거보단 뭐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해. 사실 더 작고 가볍고 내 한 손에 들어서 좋아. 이러면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고민해야 될 게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지금 여기 내려가려면 좀 더 있어야 되죠. 이거는 나온 지가 좀 돼서 가격이 지금 싸요. 그래서 실제로 새 제품을 구매해도 20만원, 24만원, 비싸게 26만원 정도인 것 같고 중고나라에서 뭐 남이 쓰던 거 사면은 10만원 중반에서 후반이면은 충분히 사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이제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괜찮죠. 하지만 또 액정 크기뿐 아니라 속도를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정답은 없지만 그냥 그거를 참고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A7 프로 CC 컬러 버전이 나오면은 컬러를 살까요? 아니면 흑백을 살까요? 이거는 이미 제가 A5 프로 CC 버전을 사서 썼어요. 그때 A5 이것도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되게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컬러 버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유가 지금 커뮤니티 상에도 돌아다니는 정설인데 흑백으로 표현하려면은 이제 하얀색 점 하나 그리고 검정색 점 하나 이렇게 이제 각각의 점이 있다고 하면은 컬러 색깔을 표현하려면은 3개의 점에 하나의 색깔을 표현해요. RGB라고 하죠. 그래서 3개의 점이 하나의 색깔을 표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선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뭐 쭈글쭈글하다 짜글짜글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핸드폰을 표현하는 점이 그 라이트의 개수가 뭐 100개라고 친다. 다시 300개라고 친다면은 컬러로 가면은 그게 3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점이 하나가 요만하게 표현됐는데 이제 이 점 둘, 세 개, 이 라이트 3개가 이제 하나의 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컬러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짜글짜글하게 이제 아이콘이나 다른 것들이 묘사가 되는 거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컬러를 쓴다는 의미가 나는 뭐 웹툰 같은 걸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그런다면 컬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책을 읽는다는 용도라고 치면은 저는 컬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컬러는 썩 추천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컬러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술 기준이에요. 나중에 나왔는데 전혀 막 색다른 기술이 나와가지고 더 좋아진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A5 CC, A5 프로 CC 기준으로 볼 때 A7 CC가 그대로 나온다면은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 마라. 가격이 허용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이거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확실히 속도가 빠르고 액정이 크고 책 보기에도 수월하고 어쨌거나 저는 추천합니다. 단 가격이 지금 40만원 이러면 너무 비싼 것 같긴 해요. 조금 떨어져서 30만원 초반이나 30만원 중반까지만 와도 저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